네, 하이모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네. 빌베리는 12개 들은 게, 요거 12개 들은 게 59,900원 맞습니다. 네. 야, 이거 좀 찾아보니까 네이버 같은 데서 보니까 6개 들은 거가 38,000원씩 하네. 4만 원. 되게 비싼 거네. 진짜 고급이네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화나는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뭐 기재부 뉴스도 있었고 원전 관련 뉴스도 있었고요. 시장도 불편합니다. 시장도 불편하죠. 예. 예. 자, 오늘 그럼 시장 이야기 먼저 마감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뭐 7월 11일부터 3,200포인트 갔다가 계속 그랬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점차로 힘을 잃고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은 다우가 플러스 0.02%예요. 나스닥이 1.46%입니다. 그 얘기는 기술주 위주로 빠졌다는 얘기죠. 약밥 시작을 했는데 빅테크 중심으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다우 운송 지수가 1.45% 올랐어요. 나스닥이 1.5% 빠졌는데 다우 운송 지수를 1.45% 상승했습니다. 오, 네. 화물, 철도, 부동산, 필수 소비재들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뭐 단기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어제 그 하워드 막스 노트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던 고평가 기술주들은 줄여나가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BOA에서 대형주 중심의 시장 지배가 끝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위 50개 대형주가 지수 73%포인트를 초과 달성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대형주 외에 다양한 종목의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죠. 그러면 지수를 여태까지 끌고 왔던 대형주들이 꺾이고 다른 게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럴 수 있나 시장이?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은 꺾이잖아요. 네. 주도주가 꺾이지 않고 박스권으로 있으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 매수세가 더 높은 수익률로 옮겨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얘기를 지수 자체는 박스권으로 있는 상태에서 매기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도주가 꺾이면서 다른 데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같이 꺾이느냐에는 뒤엔 얘기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도주가 꺾일 때는 대부분 시장 전체 그리고 전체 다른 종목들도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초기에는 바로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보면은 소비재라든지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르면서 특히 다우운송은 1.4% 오르면서 기술주들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어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AI 테마주, 암호화폐 관련주, 히토류 채굴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다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테슬라 1.7%, 애플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3.5%, AMD 5.4%, TSMC 3.6%, 팔란티어 9.3%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쪽에 매물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만약에 나타나면 다른 데 온기가 뭐 매수세가 확산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들이 박스권에 있으면은 다른 쪽이 확산이 좀 돼요.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요. 우리나라를 지금의 상황을 보고서들 여러분들 되게 공부 많이 하시죠. 1980년대 말하고 비교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차트와 수급으로 볼 때 2020년 팬데믹으로 급락했다가 급반등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급반등했던 그 원위치 말고 그 이후에 2021년 1월까지 올라왔어요. 그 3,31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곧바로 꺾였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연말까지 지수는 3,000포인트 위에서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2022년도 돼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게 밀렸거든요. 네. 그렇게 박스권으로 있으면 다른 또 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수급이 이동이 되는 거지. 네. 지수가 꺾이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을 지금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좀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을 좀 한 상태에서 인텔은 6.9% 올랐어요. 어제 보여드리기를 제가 23% 지난주에 올랐다고 했는데요. 6% 올랐으니까 거의 30% 오른 겁니다. 미국 정부의 지분 참여 이 내용으로 지난주에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오른 것은 소프트뱅크에서 지분 인수한다라는 게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황을 하면서 뉴스를 동시에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황이 뉴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황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여드릴 텐데 소프트뱅크 지분 인수는 나중에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이제 그렇게 뉴스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3,151포인트까지 밀렸고요. 지난번에 7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한번 밀렸을 때 3,105포인트까지 밀렸었어요. 네. 3,100포인트를 좀 깨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당시에 또 막 우려가 되면서 만일 3,00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 사야 된다. 그 당시에 막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분위기는 좀 투자 심리는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다는 지수가 계속 밀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어제 상황 속에서 코스닥이 더 많이 밀린 거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펩트론이 6.9%, ABL 바이오가 7.3%, 알테오젠이 2.8%. 이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10개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거의 뭐 반 이상이 다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이쪽이 밀리면서 코스닥이 밀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강했던 것은 컨텐츠 관련된 쪽만 강했습니다. 중국 국가광전총국에서 TV 컨텐츠 다양화 및 공급 촉진 관련 조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튜디오 도래곤이 9%, CJ ENM이 6.4% 올라갔는데요. 이 내용은 뉴스 또 말씀드릴게요. 뉴스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디 있습니까? 요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에서 미국이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디 있지?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3번 뉴스에 있습니다. 3번 뉴스입니다. 네. 중국 국가광전총국에서 TV 콘텐츠 다양화 및 공급 촉진 관련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의 안에 봤더니 뭐 다른 것들은 뭐 되게 어려운 말을 막 쓰니까 한자로 써 있으니까 네. 뭐 자기네들 뭐 잘 한다라는 내용이겠지 그런 거예요. 콘텐츠 혁신 강화를 하고 드라마 편수 및 편성 등의 관리 조치를 개선하고 심사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우수 해외 프로그램 방송 촉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영향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장이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은 심리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요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존 주도주가 지금 조방원 화장품 전력기기잖아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조방원 화장품 전력기기를 그동안에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네. 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락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전에 올랐는데. 네, 돌아가면서 하락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락할 때 하락도 폭이 큽니다 지금.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뉴스들이 좀 있어요. 먼저 지주사와 금융주들은 그 6월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정책 기대가 지금 둔화됐잖아요. 심지어 뭐 훼손되는 게 아니냐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단기 급등을 해서 좀 위로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좀 빠지는 이유의 뉴스가 또 있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요. 요 5번 뉴스입니다. 한국경제 뉴스인데요.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 관계자들 수십 명이 9월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연초에 방문하는 경우 좀 있어요. 근데 9월에 이렇게 방문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왜 그런 방안을 하느냐. 와서 정부 및 금융지주 회장 등 연서 회동 지금 조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국민성장펀드, 배드뱅크 출자, 교육세율 인상 등 금융권을 향한 한국 정부의 압박과 이로 인해서 향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지주에 대해서 악재성 뉴스들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건데 그들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지분율 여기서 써왔지 않습니까? 금융지들은 엄청납니다. 이제 70% 60% 이상씩
지분을 가지고 있죠. IB들이.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얘기는 하나의 뉴스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금융 지주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으로 또 내려오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에는 한 10%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얘들도 지금 먼저 맞았어요. 사실은 6월에 급등했기 때문에 먼저 좀 내려와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이 조선방산 원자력 화장품이잖아요. 여기서 방산 원자력 화장품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전력기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어제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네. 어제 오후에 조선주들이 또 6%, 7%, 8%씩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얘도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견제와 마스크 지원에 대한 한국 기재부의 재원 우려의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 뉴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11번 뉴스인가요? 9번부터 11번까지가 네. 조선 관련된 뉴스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에서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집중하면서 점차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 산업에 통합시키는 것 같다. 한국 제조 선박이 미국 작전에 쓰이면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 방어 체계에 편입되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우리 지금 중국이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피해 또는 상당히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부터 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걱정을 좀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죠? 네. 니네 미국 배 뭐 이렇게 수리하고 어쩌고 미국 군함, 미국 방어 체계 잘못 들어가면 별로 재미없을 걸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상황 속에서 네. 지금 미국 상원의원 2명이 우리나라 와 있죠. 그래서 어제 조선 3사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성공에서 입법 노력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제 복합적으로 존재해 있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 어제 오후에 확 밀린 거는 11번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1번에 어제 오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기재부에서 마스가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을 것이다. 일반 회계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다라고 서울경제 뉴스가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요 타이틀만 떴어요. 네. 그러면서 조선주가 이제 탁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후에 기재부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2020년 예산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는 마스가 지원을 위해서 별도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보면 각 국가별로 보면 산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거 뭐야? 일반 회계 통해서만 하고 별도 지원은 없을 거래. 마스가에 대해서. 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곧바로 거기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어제 오후에. 이런 내용들이 어제 조선업의 끝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버텼던 조선업이 어제 마지막에 내리는 이유가 좀 됐습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분석들은 다 다르겠죠. 각 증권사에서 분석들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산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전협상이 방산의 악재냐? 그러면 모멘텀으로 볼 때는 악재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협상의 수혜주 스타일 펀드들의 수혜주라고 하면 방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종전협상이 악재다. 이제 방산은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방산이 뜨잖아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이게 지금 방산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주에 대해서 앞으로 좋을 거는 맞아. 그러나 가격은 고평가돼서라는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고평가이지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도 또 한 축에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번 읽어드리면, 메리츠증권 보고서에서 ESG 금리를 금기겠죠, 금기? 금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금기를 깨달라는 보고서인데요. ESG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로 인해서 ESG의 펀드들도 굉장히 크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각국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 운용사든지 이런 데서는 방산주의 투자 제한 정책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방산은 단순 무기 산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안보 수단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와 유럽연합의 국방비 증액,
있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를 배제하던 기존 ESG 투자의 로직이 변화돼서 일부 절대 배제에서 완화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봤더니 글로벌 연기금 또는 운용사에서 글로벌 연기금이라고 하면 뭐 저기 유럽에 있는 연기금들 네. 얘기 많이 하는 거고요. 룩셈부르크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 전통적 배제에서 안보 ESG로 투자 프레임 전환하면서 유럽 ESG 펀드 내 방산 비중이 2022년 0.7%에서 작년에 1.2%까지 올해는 좀 더 오르지 않겠냐. 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고평가된 부분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국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한 네. 2주 전부터 2, 3주부터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나타나면서 방산주가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게 방산이에요. 그리고 원자력은 어제 오늘 계속 얘기했던 시끄러웠던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우려 그런 가운데 어제도 조금 버티다가 마지막에 좀 더 밀린 거는 대통령실에서 진상 파악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자, 이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이 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력도 같이 빠지는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화장품은 잘 버티고 있다가 언제 빠지기 시작을 했냐면요. 관세를 기본 관세 15% 하고 그렇게 우리 협상을 마무리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때부터 더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세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는 좀 더 손실을 입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끝났지 않습니까? 반기 실적 발표.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종목이 좀 발생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화장품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보시면 화장품 먼저 빠졌어요. 얘는 한 30% 빠졌고요. 네. 예. 그리고 원자력은 좀 버티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뭐 10% 20% 빠졌고 방산도 그 정도 됐고 지주도 한 그 정도 빠졌고 조선은 버티다가 어제 좀 밀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버틴 게 뭐냐면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전력기기도 계속해서 괜찮은 상태에 있었는데 네. 네.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뉴스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 관세 50% 부과를 8월 18일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편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하고 뉴스에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타격이 크고 영향력이 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없죠. 그러니까 15% 맞는 것도 뭐 당연히 충격이지만 예. 우리 진짜 제대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게 집중적으로 더 두드려 맞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저 훨씬 더 큰 건데.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자동차하고 이게 지금 훨씬 큰 겁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한국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항공 수입 상품 상위 20개 품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제품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철강, 알루미늄 비중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들을 그것도 해놓은 거예요. 아, 네. 해놓은 거예요. 여기 봤더니 보면 20%뭐 어떤 건 30%막 이렇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40%, 20%, 34%된 건 트랙터예요.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가전 제품, 화장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동차 부품, 기계류. 여기 보시면 기계하고 가전하고 자동차 부품, 트랙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로 인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생산 라인이 있는 기업은 현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해당 품목의 한국 수입 금액,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약 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봤더니 지금 표를 보여드렸지만 주로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계, 변압기, 트랙터, 전자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철강 구리가 여기 들어가니까 알루미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들이 전체가 그 관세를 맞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함량 비율에 따라서 지금 관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그동안에 없었던 거 걱정 안 했던 게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걱정 안 했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뉴스와 함께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굉장히 큰 비중이 걸린다는 게 좀 가장
마음에 쓰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뭐 뭔가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도 전체 시장에서 툭 빠져가지고 전혀 못 움직이고 있는 쪽이 자동차였지 않습니까? 네. 25% 관세 때문에. 근데 이 얘네들은 지금 다시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뭐 한번 빠지면 8% 10%씩 빠져요. 근데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요번에 상승에 정부의 정책, 주주환원 정책,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기초를 다져가고 그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힘입어서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하면서 상대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추종하면서 이런 주도주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지금은 그런 부분 이 주도주의 노이즈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네.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아마 대부분 이걸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섹터가 이 산업이 올해 내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들이 떨어지면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노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건데. 근데 제가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런 노이즈들이 하나하나 발생이 됐는데 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또는 이 노이즈에 의해서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게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거는 이 노이즈로 끝나고 그냥 지나갈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는 지속적으로 이 섹터에 영향을 주면서 이 섹터가 한동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네. 한동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요걸 구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이 보고서들을 저 꾸준히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방사는 아까 이렇게 적어드렸듯이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고 수주도 계속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방산 떨어지면은 괜찮지 않겠냐. 화장품도 너무 과도하게 이번에 떨어졌다. 네. 여전히 하반기에 계속 화장품 뭐 수출 계속 좋을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조선은요. 조선도 역시나 지금 마스크를 들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갈 건데 네.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협력 사항이 나올 건데 그러면 향후에 이런 모멘텀이 없어진 거냐라고 봤을 때 그냥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예전에 2차 전지의 캐즘 얘기가 나오면서 꽤 오랫동안 2차 전지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장기적으로 이게 악재이냐 아니면 노이즈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노이즈가 나올 때에는 주변주에 있으면 더 크게 어려워요. 네. 그래요? 주변주에 있으면. 예. 그나마 주도주가 좀 그냥 나요. 핵심에 있는 것들만 그냥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섹터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섹터에 내가 갖고 있었는데 같이 빠져 그러면은 난 주변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핵심주로 이동하는 것도 네, 하나의 네. 방법이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들어보시면 답답하시죠. 네. 네.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시황을 또 얘기해 보자고요. 이걸 가지고 시황이 끌고 왔는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악재 또는 노이즈들이 나와서 밀린다? 그러면 시장은 밀리는 건가 이제? 이렇게 걱정스러운 단계로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들이 다시 올라오든지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이들이 다시 올라오든지 아니면 이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꽤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지금 30% 이상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얘들은 가격 조정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얘들이 가격을 더 많이 하락하지 않는 네. 그런 상태에 있으면 지수는 박스권으로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는 이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게 올라오면 됩니다. 다른 게 지금 미국 보면 어제 다른 게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다른 섹터가 올라오면 되는데 다른 섹터에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는 반도체였고 하나는 반도체였고 하나는 K컬처라고 얘기하는 네.
음식료나 아니면 뭐 엔터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그쪽도 시총이 꽤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받쳐주면은 특히 반도체가 받쳐주면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번 주에 발표한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부분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될지가 지금 시장이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보이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2021년처럼 박스권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 과제입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또 뭐 관세 100%, 200%뭐 이제 이런 얘기 시작하면 이제 박살이네, 그죠? 근데 그렇게 부과하진 않겠죠. 그렇게 부과하진 않겠지만 이제 처음에 100% 얘기하다가 뭐 지금 200%, 300% 얘기하면 일단 때려놓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제시를 하겠죠. 그 조건 제시에 맞으면 뭐 관세를 처음 지금은 0이고 나중에 올라가면서 몇 퍼센트 의약품처럼 네. 이렇게 얘기할 개연성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지난번에 100% 나올 때는 그날 하루 조정 보이고 괜찮았습니다. 네. 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이 있는 기업들은 면세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네.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를 그냥 뉴스에 연계해서 그러네요. 말씀을 예, 좀 드렸고요. 뉴스를 네. 많이 봤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협상 요거는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연합이 협상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푸틴과 젤렌스키 양자 회담을 2주 내에 추진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들 양자 협의에서 영토 문제를 협상해라. 지금 트럼프는 한 발 뒤로 물러난 상태고요. 그게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협상으로 2주간에 이번 종전에서 마무리하겠다. 네. 이게 지금 얘기인데 조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방향의 뉴스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안보에 대해서 안전보장에 대해서 협의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개입은 불가. 아주 그냥 딱 그렇게 다 선언을 했어요. 미군의 지상병 파견 불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에 이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휴전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미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유럽군, 나토군이 들어가든지. 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회담을 추진해야 될지.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2주간에 이거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기대를 하지만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뉴스 보실 거니까요. 그리고 베선스 장관이 올해 관세 수입 3천억 달러를 웃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세 수입은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거 있으면 국민들에게 나눠줄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뉴스 정해드렸고 5번 뉴스 전해드렸고 그리고 아까 그 시황에 어제 인텔이 올랐던 거요.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20억 달러어치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워딩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워딩이 이겁니다. 뭐라고 제가 팁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달랬는데 마땅한 게 없네요. 미국 반도체 재건을 추진하는 트럼프 정책에 기여하겠다. 하는 거예요. 인텔이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래서 네. 이거 이렇게 투자한다고 되겠냐 이런 적이 더 많아요. 사실은. 네. 네, 그렇게 있긴 한데 인텔 지분의 약 2% 주당 23달러에 매입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차세대 AI 칩 B30을 개발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H20보다 성능이 뛰어난 중국 전용 칩을 개발 중이다. 다음 달 샘플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또 베선트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칩 새로운 라이선스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밑작업을 착수하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이 관련 TF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 컨설팅 회사인 그 KPMG 있잖아요. 여기가 협업하는데 아마도 삼성전자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행보로 해석이 되지 않겠냐. 이 뉴스가 어저께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ESG도 들었고 다 전해드렸네요.
시황하면서 시험과 관련된 뉴스들이니까 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와 진짜 자, 하여튼 뭐 여러 뉴스들 같이 이제 시장의 흐름과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그것도 또 괜찮네요. 네. 네. 아유, 이렇게 오늘은 요즘에 그래서 뉴스 보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좀 그래? 마음이 답답해 뉴스 볼 때마다.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자, 박병창 기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또 소개해드리는 티렉스 2배 서클 인터넷 ETF 요거 사신 분들은 인증하시고 네. 여러 선물들 커피 뭐 네이버 상품권 그리고 위즈덤 관리지 수강권 등 다양한 선물들 1,200분께 나눠드리는 거 네.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티렉스 2배 서클 인터넷 요거는 요즘 이제 서클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마침 또 잘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하도 뭐 요거 말들이 많아갖고 네. 그 담당을 데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말하면 바로 데려오는군요. 아니 그건 이게 뭐 지금 와서 뭐 늦었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이 많으셔갖고 네. 그 직접 그 하는 양반을 데려와서 네. 과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저희가 들어볼 테니까. 이 서클은 뭐 하는 데고 또 이거 뭐 ETF는 또 뭐 뭘 주로 사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